자, 77페이지에 8번 보겠습니다. 77페이지 8번. 역학적 에너지 이제 보존하는 거, 에너지 보존 파트 총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숙제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면은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네.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다. 정말 중요한 거지. 이 역학적 에너지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의 합이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에요. 이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질량이 있을 때의 에너지니까 우리가 9.8 mH로 구하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이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말한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높이가 바뀌거나 속력이 바뀌면서 이 높이를 잃어버리면 속력으로 가고 속력을 잃어버리면 높이로 가면서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로의 손실이 없어야 돼. 다른 에너지의 손실은 우리가 없다고 가정해야 돼. 그래서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뭐 마찰은 무시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8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A에 출발해가지고 뺑그르르 돌아서 돌고 또 돌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갈 때 여기 항상 뭐라고 돼 있어?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자, 이렇게 이런 단서 조항이 보통은 주어지거든요. 이게 주어지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전환이 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점을 기준면으로 한다. 항상 기준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높이가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기준면이 어디냐? 중요한데, 이 바닥면이 기준면이다. 이렇게 줬던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3번.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나 그랬냐면, 전체 높이에서 요 C점까지의 높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처음 높이에서 요 C점까지는 16m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남은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진 높이, 16m가 뭐야? 감소한 높이죠. 감소한 높이. 이 높이가 감소하면서 뭘로 간 거야?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뭘로 간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그치?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 mH에서 요 높이가 16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16m 떨어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요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16m에 해당하는 16m 떨어지면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것이다? 운동 에너지로 간 거야. 그러니까 9.8 mH에서 요 h가 16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 거다? 요 운동 에너지로 간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4m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겠지? 9.8 mH에서 이 h가 4m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야. 즉 무슨 말이냐면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4m 남은 높이의 위치 에너지와 16m 떨어진 위치 에너지, 즉 높이의 차이 4대 16, 1대 4의 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9번은 그때 같이 풀었었고요. 되겠어?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기로 넘어와가지고
전기 파트에서 전자기유도다라고 해서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는 뭘 전자기유도라고 한다? 바로 자기장의 변화가 뭘 유도한다? 전기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런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없던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전자기유도다.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석이 움직이면은 여기서 S극이 오면은 S극 보고 오지 마 이러면서 S극이 이게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밀어내는 힘이 이 안에서 자기력이 생기면서 이쪽이 마치 자석의 S극처럼 바뀌어 위쪽이. 그럼 아래쪽이 N극처럼 바뀌거든. 음. 이 코일 속에 자석이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변형이 되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전류가 에-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 이 코일과 또 자석의 운동에서 전자기도를 좀 더 깊이 공부할 때 전류가 그럼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지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하는 건데 그건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자, 일단은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지. 어, 만약에 S극이 들어올 때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생겼다면 전류가 S극이 반대로 나갈 때는 전류가 반대쪽으로 만들어진다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자석을 넣을 때와 뺄 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S극을 넣을 때와 자석을 따질 때는 여기서 N극을 넣을 때, 자, 자석이 그게 바뀌었죠. 그러면 S극을 넣을 때와 N극을 넣을 때 역시 전류의 방향은 또 반대가 되는 거야. 이 되겠어? 다시 S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S극을 넣을 때와 N극을 넣을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만약에 둘 다 바뀌면, 즉 S극을 넣을 때와 N극을 뺄 때, 이때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여기 검유계가 있는데 이 검유계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정도만 알려주는 거야. 전류가 얼마큼 흐르는 정도 알려주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장치, 검유계. 지금 움직였으니까 전류가 만들어질 것이고 전류가 만들어졌으니까 검유계가 움직인다. 바늘이 움직였다. 멀리 해도 전류는 만들어진다. 가까이 하든 멀리 하든 만들어진다. 가만히 두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류 안 만들어진다. 가까이 할 때 A에서 B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면 멀리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자기도로서 비교를 했던 거야. 그리고 12번에 보면은 우리가 유도 전류를 세게 하려면은 뭘 세게 하냐면 두 가지. 자석을 센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움직임을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코일에 감은 수를 많게 하든지 뭐 이러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하든지 감은 수를 많이 하든지 더 강한 자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극을 바꾼다, 방향을 반대로 한다 이런 거는 방향만 바뀌는 거야. 전류의 방향만 바뀌는 거지. 따라서 2번과 4번은 세기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되겠어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21번 문제를 보면, 21번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얘기했지? 첫 번째,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뭐다? 이 가전제품, 선풍기를 예로 들었죠? 이 가전제품이 몇 초 동안,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몇 줄이니 이게 소비 전력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 와트로 표현했다. 여기 1390와트라고 하는 의미가 뭐다? 그러니까 이 선풍기가 진공 청소기가 1390와트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1초에 1390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이게 뭐라고 보다? 소비 전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 전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건 220볼트에 연결했을 때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고 1390줄의 에너지를 1시간이 아니라 1초 동안 소비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전력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력량. 전력량은 와트시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다? 소비 전력 몇 와트니? 너 몇 와트짜리인데 너 몇 시간 사용했는데 이거예요. 그지? 너 몇 와트? 이게 뭐야? 소비 전력. H가 뭐야? 시간. 몇 시간 사용했냐? 초가 아니에요. 몇 시간. 시간 단위 사용한 시간을 곱했을 때 그게 전력량 와트시가 된다. 자, 지금 1390와트짜리를 30분을 사용했대. 와트시. 그러면 1390와트짜리를 30분 사용했대. 30분은 시간으로 따지면 2분의 1시간이죠. 그럼 이거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95와트시가 되는 거지. 맞죠? 30분 사용하면 그렇다. 이때 지금전성기를 전기 에너지를 먹고 이거를 웅 하면서 그 안에서 팬이 막 돌아가잖아.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전부 포함하는 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소리도 나죠. 그 다음에 만져보면 열도 나죠. 이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는 기본적인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20번도 보면 음, 20번 한번 볼게요. 자, 20번 보면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 자, 방금 설명했듯이 소비 전력은 뭐라고? 정의를 잘 생각해봐. 어떤 가전제품이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소비 전력이다. 이 소비 전력은 그래서 너 몇 줄의 전기 에너지를 1초마다 사용하는 애니. 그래서 그 줄을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땡땡 와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력량은 와트시로 표현하면서 소비 전력이 얼만데 너 몇 시간 사용했니? 전력량. 자,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뭐야? 몇 줄이잖아. 전기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정의죠. 자, 전력량은 소비 전력과 시간의 곱이다. 소비 전력과 시간의 곱이다. 맞죠? 전력량의 단위는 자, 전력량은 와트시잖아, 와트시.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 쓰면 되는 거야. 요 와트나 킬로와트는 뭐에 단위겠어? 얘는 소비 전력의 단위잖아. 선생님, 와트는 안 알겠는데 킬로와트는 뭐예요? 여러분, 1km는 몇 미터야? 1000미터잖아. 여기서 킬로는 큰 단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여주는 단위야. 그래서 1kW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다 킬로야, 요 K는. 그럼 1kW는 1000W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킬로가 있으면 1000을 줄여서 써준 말이다. 따라서 답은 기억니은 되겠죠. 알겠어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알려줬대. 자, 지금 보세요. 어떤 가전제품이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소비 전력이라고 하잖아. 그치?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그래서 여기엔 지금 전기 에너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몇 초 동안 사용한 거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야? 소비 전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 얘는 10와트짜리다. 너는 30와트짜리야. 너는 45와트야. 너는 200와트야. 너는 1000와트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써놓은 거라니까. 자, 사용 시간 나와 있죠? 너는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이야? 아우어. 자, 둘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이니까 뭐야 이게? 전력량 와트시가 되는 거죠. 총 사용한 전력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곱해봐. 10 곱하기 2는 20와트시, 30 곱하기 100은 3000와트시, 자, 와트시, 와트시, 45 곱하기 5는 225와트시, 200 곱하기 10은 2000와트시, 1000 곱하기 1은 1000와트시. 그럼 전력량이 가장 큰 거 골라라? 가장 큰 거 누구예요? 여기 3000. 나가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헷갈렸던 친구들. 자, 서술형 26번 보겠습니다. 음,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에다가 별표 쳐야 되겠죠? 마찰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보존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그랬죠? 맞아? 자,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라는 건 모르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게 보존된다고 했어요. 보존된다. 보존된다는 건 이 합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처음 출발했을 때나 중간에서나 끝에서나 이 합은 항상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위치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10이 줄어들었어. 그럼 위치 에너지로 10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V라는 속력으로 처음에 굴렸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기준면이 이 바닥면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처음 출발할 때는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즉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높이가 높아져요. 아, 가에서, 쏘리. 가에서, 가에서 뭐야? 올랐다, 올라갔다. 마찰이 없는 데서, 뭐야, 잠깐만요. 아, 그렇지. 이거구나. 가에서, 가에서 굴렸더니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더 높이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 널찍한 곳에서 굴리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이거잖아. 자, 그럼 얘가 굴려가지고 이 가에서 이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건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바로 이 높이라는 거잖아. 요 h라는 거죠. 최대 높이가. 그치? 그러면 이 높이에서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일 텐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멈추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속력 0이 되면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즉, 이 높이가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고 이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는 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이 지점의 위치 에너지로 전부 간다는 거야. 여기에 100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높이의 100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전부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뭐예요? 9.8 mh야. 즉,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뭐에 의존하는 값이 되면 이 높이에 의존하는 값이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가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100은 어디서 온 거냐면 처음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이 100으로 온 거란 말이야. 그럼 이 100에 해당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높이가 뭐야? h잖아요. 그 높이가 h. 그러면 이 그릇이 바뀌어도 위치 에너지가 100인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럼 뭐가 바뀌면 안 돼? 높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될까요? 높이가 바뀌면 안 돼, 정원아. 그러니까 그릇이 넓어도 그 높이까지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 알죠? 그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생각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그릇이 있어. 근데 이 그릇이 마찰이 없다면,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마찰이 없다면 이 지점에서 떨어뜨린 공은 어디까지 가겠니? 여기까지 가지 않겠니? 사람들이 끄덕끄덕. 그렇지. 여기까지 가겠지. 마찰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같은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릇을 좀 넓혀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방금 얘기했듯이 처음에 위치 에너지 가진 그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갔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가 같아지는 전까지는 온단 말이에요.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그쵸? 더 넓혀봐. 어떻게 되겠니? 같은 높이까지 가겠지. 그치? 이거를 높이를 높이지 않고 그냥 무한정 높이지 않아 봐. 그냥 쭉 높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V라는 속력으로 계속 굴러가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면 얘는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떨어진 얘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갈릴레이 실험이고 관성을 설명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7단원 넘어갈게요. 자, 84페이지 7단원 보겠습니다. 7단원은 이제 우주와 관련된 파트거든요. 우주와 관련된 파트라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시차라는 게 나와, 시차. 처음에 여러분은 페이지 몇 페이지 보냐면 84쪽을 보세요. 음, 뭐가 나오냐? 시차가 나와, 시차. 시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전봇대가 있어. 전봇대가 있고 나무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음,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에 이 전봇대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때 내가 노노노 너무 여기를 당겨버렸네. 쭉. 오케이, 좋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A라는 위치에 서가지고 이 새를 바라보면 이 새는 이 나무 A 다시 나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랬다가 내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B라는 위치로 와서 이 새를 보게 되면 이 새는 여기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치? 그때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 새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치? 그때 내가 바라보는 이 물체에 대한 보이는 각도의 차이. 이게 보인다는 거거든. 본다.
차이가 뭐냐면 차이야, 차이. 그래서 보는 것의 차이. 근데 어떤 차이냐? 바로 이 보는 것의 각도 차이. 그래서 이 각도. 이 전체 각도를 예를 들어서 120도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각도의 차이, 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을 때의 각도 차이가 있겠지, 그치? 시차. 물론 막꼭지각으로 요 각도 똑같겠지. 120도. 이거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차가 클수록 물체는 가까이 있는 걸까? 멀리 있는 걸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차가 클수록 물체는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시차가 클수록 얼핏 생각하면 멀리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뭘까?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자, 시차가 크면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생각하고 좀 반대로 답이 나왔을 수도 있어, 지금 보면. 자,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봐봐. 지금 어떤 요 새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다른 새는 지금 저 멀리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뀌지 않는데 새가 지금 뭐 기억이라는 새와 니은이라는 새를 봤다고 해봐요. 그럼 기억이라는 새를 볼 때의 시차는 얼마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되는 거지. 멀리 있는 니은이라는 새를 볼 때의 시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어때요? 시차가 크면 시차가 크다는 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지. 내가 보이는 각도가 크다는 건 이 물체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거야. 시차가 클수록 어떠다? 가까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음? 가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돼요? 잘 생각해봐. 이게 중요한 거야. 시차가 클수록 시차가 클수록 가까이 있다. 자, 이 시차라는 게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 쉽게 말하면 어, 보는 각도야. 이 보는 각도가 클수록 물체는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거야. 자, 우리 사람의 눈이 몇 개죠? 두 개죠? 사람의 눈이 왜 두 개냐면, 자, 여기에 지금 코가 있고, 위에서 본 거야, 내 얼굴을. 여기 양쪽에 내 눈이 있잖아. 내 눈이 있죠. 그럼 이 눈앞에 새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우리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새를 바라볼 때 시차라는 게 생겨요. 가까이 있는 새를 바라보는 시차는 크고, 저 멀리 있는 새를 바라보는 시차는 작겠죠? 이거를 우리 뇌에서 인지하는 거야. 우리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거리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하나면 거리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거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할 수 있는데, 음, 두 눈을 뜨고 여러분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치는 거, 멀리 있다가 두 손가락 이렇게 마주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잘 돼, 여러분들. 잘 돼요. 잘 되는데,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근데 이게 자기 손이니까 또 팔의 길이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뭐 친구나 누구 손을 갖다 놓고 자기 손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맞춰봐, 이게.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봐. 두 눈 뜨고는 쉽게 맞춰지거든? 근데 막 손을 막 움직이다가 한쪽 눈을 감고 막 움직여야 돼. 한쪽 눈 감고 막 움직이다가 맞추려고 해봐요.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뭔가 좀 어색하다. 느껴져요? 해봤어요? 해봐요. 음.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는 거리를 인지할 수 있다.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신기하지?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주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해요. 공전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 태양 주변을. 이렇게 태양 주변 1년에 한 바퀴 돈단 말이야. 그러면 요 A라는 위치에서 A 다시라는 위치까지 가는 동안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몇 개월 차이죠, 이게? 몇 개월 차이에요, 여러분들? 이 1년 동안 한 바퀴 도니까 저 반대편까지 가려면 몇 개월 차이예요? 그렇죠. 6개월 차이가 되는 거지. 이해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 해? 공전하죠. 이게 뭐야? 지구의 공전이지. 자, 지구가 공전을 해서 태양 반대편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을 봤어, 내가. 이 별을 봤어. 그러면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을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별을 바라봤어. 그러면 별을 바라보는 각도에 차이가 생기죠? 그치? 각도의 차이가 생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한다고.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고 저기 멀리 있어, 별이. 별이 좀 멀리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시차가 작겠죠. 이해돼, 이제? 서진아, 이해되니? 어. 자, 잘 생각해봐. 이제 가까이 있으면 잘 알아야 돼. 자, 이거 알아야 된다.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다. 가까이 있으면 뭐가 크다? 시차가 크단 말이야.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큰 거예요. 음. 그럼 이 별을 기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6개월 간격으로 해가지고 지구 공전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해서 어떤 별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별에 시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별은 굉장히 멀어요. 우리가 뭐 나무를 보듯이 새를 보듯이 뭐 몇 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각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작은 각도의 단위가 필요하게 돼서 각도의 단위를 만들었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각도에서 말하는 1도 있죠, 1도? 이 1도를 60등분하면 60등분을 했어요. 각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60등분까지 해야 돼. 그 60등분 한 각도가 몇 도냐면은 시간하고 똑같아요. 따옴표 하나 딱 치면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1분이라고 해요. 아니, 이제 1분이 아니지. 쏘리. 60분이 되는 거예요. 60등분 했으니까. 그러니까 1도는 60분이에요. 1도를 60등분 한 걸 1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도는 60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도는 우리가 흔히 이제 1시간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1시간을 60분을 하듯이 각도도 1도를 60분으로 할 수 있고 1분을 또 60등분 한 게 있어. 각도가 더 작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작아 그만큼. 우주의 각도는 별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별까지의 각도를 재는 건 굉장히 작은 각도예요. 그래서 또 60등분 했어. 그러면 1도는 1시간이 3600초인 것처럼 1도를 3600초로 만들었어. 그래서 초는 따옴표 두 개. 이 관계. 이게 우주의 천문학에서 쓰이는 각도의 단위예요. 천문학에서 쓰이는 각도의 단위. 각도의 단위야, 각도. 1도는 60분이고 3600초예요. 그랬을 때 보통 이 별 A라고 할게요. 이 별 A까지의 시차가 보통 몇 초냐면 뭐 1초, 2초, 초 단위로 나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게 2초다라고 해볼게요. 2초. 각도의 단위입니다. 2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면 방금 우리가 시차를 이야기했잖아. 시차.
근데 이 시차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서 뭘 만들었냐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별을 볼 때는 저 전체 각도를 하지 말고 연주 시차, 저 시차를 2분의 1로 쪼개자. 왜냐면 이 전체 각도를 재는 것보다 그냥 요 절반 각도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다 이거야. 그냥 그렇게 천문학이 정했어요. 뭐 삼각비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건데 어쨌든 요 전체 각도를 반으로 쪼갠 거. 예를 들어서 A까지의 시차가 2초다라고 하면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 요거의 절반.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연주 시차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연주 시차는 뭐냐면 요 시차의 절반. 요걸 뭐라고 한다?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야. 자, 연주 시차는 뭐다? 시차를 2분의 1로 나눈 것. 이걸 연주 시차다라고 하는 거야. 자,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다 그랬죠. 별도 마찬가지지. 별이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지.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니까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으면 연주 시차가 큰 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연주 시차는 그냥 시차의 절반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이게 뭐다? 연주 시차다. 왜 연주 시차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연이라고 하는 건 1년이에요, 1년. 주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삥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그 시차의 절반, 보이는 각도의 절반을 연주 시차다라고 한 거야. 지구의 공전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연주 시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주에서 별까지의 각도를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별까지의 각도를 알면, 즉 각도라는 건 여기서 연주 시차, 이 각도를 알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거리를 알게 된 거죠. 즉,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주 시차를 알면, 별의 연주 시차를 알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각도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별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맞지? 각도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막 킬로미터 이 단위로 쓰면 굉장히 별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새로운 거리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공전을 하겠죠. 지구가 공전을 하지. 그때 여기 하늘에 별이 있어. 그 별의 연주 시차. 연주 시차라는 건 시차의 절반이니까. 요 별의 연주 시차가 1초.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거리를 그냥 1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1초일 때 거리를 1이라고 하자. 요 별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하자. 쉽잖아, 그지? 1초일 때 1이라고 하자. 그리고 단위를 뭐라고 했냐면 소문자로 PC라고 쓰면서 읽을 때는 파섹, 1파섹 이렇게 하는 거야. 파섹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야? 거리의 단위예요. 킬로미터, 미터 이런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거리의 단위야. 그래서 1파섹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연주시차로부터 만든 단위야. 1초라는 연주시차를 가질 때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각도가 1초라는 연주시차를 가질 때 그때 별까지 거리가 우리가 쟀을 거 아니야? 몇 킬로미터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거리를 그냥 1파섹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 거리가 대략 얼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정확하진 않고 대략적으로 3 곱하기 10의 13km 정도 돼요. 굉장히 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별까지 1파섹이라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야. 그래서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로 쓰기는 너무 커지니까 그냥 새로운 1이라고 하는
파섹이라는 단위로 만든 거야. 킬로미터로 따지면 3 곱하기 13 제곱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야. 굉장히 먼 거리가 되는 거지. 연주시차가 언제일 때? 1초일 때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1파섹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연주시차와 거리와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 연주시차와 거리와 관계를 식으로 만들 수가 있지. 자, 보자. 연주시차가 커지면, 즉 각도가 커지면 거리는 가까워지죠. 서로 어떤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잖아. 그리고 연주시차가 1이면 거리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 연주시차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거리는 단위가 뭐야? 파섹이 되는 거고 연주시차는 초가 되는 거죠. 각도야, 각도.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뭔지 모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연주시차는 그냥 각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 각도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식을 하나 또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유도하면 뭐냐면 별까지의 거리 곱하기 연주시차는 자, 거리 곱하기 연주시차는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될까?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 그거 알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 곱하기 연주시차는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물론 거리는 파섹 단위고 연주시차는 초 단위를 썼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할 거야. 어, 광년으로 따지면 몇 광년이냐 물어봤는데 그래. 왜 광년이라는 게 있어. 광년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 그래서 1파섹은 약 3.26 광년이에요. 자, 이것도 함께 알고 계세요.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물어봤으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1파섹은 3.26 광년이다. 그래서 요거 요 관계 요 세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1파섹은 3 곱하기 10의 13제곱킬로미터 1파섹은 3.26광년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야 되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 해보자. 될까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 이걸 이해했다면 공식을 한번 써줄게요. 별까지의 거리는 별까지의 거리는 파섹 단위의 거리는 뭐분의 뭐다? 연주 시차분의 1이다. 연주 시차의 단위는 초 단위를 쓴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어떤 별이 있었어. 이 각도가 4초였어요. 자,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가요? 해보세요.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일까요? 할 수 있어요?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이에요? 그렇지, 민우야. 잘했고. 다른 친구들. 규빈이, 태건이. 몰라요? 별까지의 거리. 어려워요? 자, 봐봐. 별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연주 시차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연주 시차만 알면 되는 거잖아. 연주 시차가 얼마야? 저 가위 보이는 각도의 절반. 이게 뭐야? 2잖아, 2. 2분의 1이죠. 어?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다 아는데 답 안 하는 거지? 너무 시시해서, 그치? 왜? 자, 별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뭐다? 연주 시차분의 1이다. 여기서 연주 시차는 얼마다? 보이는 시차의 절반. 2초다. 2분의 1이지, 2분의 1. 0.
5파색이다. 정현이, 유리 이해됩니까? 됐어요? 오케이. 좋아. 85페이지 볼게요. 다 그 얘기 써 있는 거고 85페이지 볼게. 자, 3번 풀어봅시다. 3번. 연주 시차를 줬어. 이번엔 시차 준 게 아니라 연주 시차를 줬어. 연주 시차가 이럴 때 거리는 얼마냐? 구해보세요. 각각. 자, 연주 시차.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 몇 파색이냐? 몇 초분의 1이냐?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쉽게 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둘을 곱하면 뭐가 된다 항상? 1이 돼야 된다.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의 곱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연주 시차가 1인 거 별은 몇 파색? 1파색. 2인 별은 몇 파색? 0.5파색. 0.5인 별은 몇 파색? 2파색. 0.25인 별은 몇 파색? 4파색. 쉽죠? 어, 정연아. 현서야, 쉽지? 오케이. 자, 4번. 그림은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지구가 각각 이 위치에 있을 때 관측한 후 이 별을 본 거다. 그럼 이 별의 0.4라고 하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시차가 되는 거고 연주 시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절반이니까 0.2초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차는 얼마냐? 시차라고 했으면 0.4초고요. 연주 시차가 얼마냐? 0.2초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예요. 거리는 얼마냐?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 또는 이 연주 시차 곱하기 거리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거리 몇 파색이야? 그러면 5파색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거리가 만약에 2배로 멀어진다면 각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거리가 멀어졌어. 거리가 멀어지면 각도는 더 작아져야 되죠.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지. 멀어지면 각도는 작아지지. 즉 연주시차는 작아져요, 일단. 이거를 쉽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별까지의 거리 곱하기 연주 시차는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거리가 2배가 되면 연주 시차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걸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 거리가 2배야. 그럼 연주 시차는 몇 배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나의 연주 시차는 원래 얼마였어? 여기서 0.2였잖아. 그럼 이거의 얼마가? 절반이 돼야 되죠. 그럼 몇 초야? 0.1초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5번. 연주 시차가 나왔다. 가장 가까운 별이 누구냐? 뭐예요? 가장 가깝다는 건 거리가 가장 짧은 게 누구냐? 가장 거리가 가까우려면 연주 시차, 각도는 가장 커야 된다. 반비례 관계라 했지. 잘 생각해봐. 연주 시차는 쫄지 마. 각도야. 가깝다는 건 거리야. 각도와 거리 관계예요. 가까운 건 각도가 커야 돼. 가장 큰 게 누구야? 마.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또 어떤 별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별까지의 거리를 잴 때 각도를 잰다 그랬잖아요. 연주 시차를. 근데 연주 시차가 0.01초 이하가 되면, 즉 0.01초가 최저 한계예요. 이거보다 각도가 작아지면 각도 측정이 어려워. 100분의 1 이하가 되면 각도 측정이 어렵거든. 측정이 어려워서 이 0.1초 이하는 0.01초 이하는 우리가 이 연주 시차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요. 측정 못해. 100분의 1초 이하로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영일초라는 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파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파섹 이상에 있는 100파섹 이상 멀리 있는 별은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측정 불가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니, 왼쪽에 8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측정의 한계. 약 108색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아서 왜 작아요? 0.01초가 돼야 되잖아. 너무 작은 거야. 100분의 1 이하는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는 우리가 배경별이라는 게 있어. 배경별. 이 배경별은 뭐냐면 연주시차를 구할 때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 위치가 바뀔 텐데 굉장히 멀리 있는 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지금 우리가 6개월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얘들은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 이렇게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서 A라는 별이 왼쪽에 있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A가 6개월 후에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치? 그동안 이 배경별은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치? 이렇게 그 A라는 별의 거리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경별이다라고 하는 거야. 배경별. 지금 B는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거지. 6개월 동안. 누가 멀리 있는 거야? B가 더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하늘을 봤을 때 별의 움직임은 저렇게 보이는 거지.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내가 지구에 서 있으면 B라는 별은 이렇게 보인 거고 A라는 별은 이렇게 보인 거니까 A라는 별이 가까이 있는 거지. 배경별도 함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뒷장에 넘겨봐요. 자, 87페이지 봐보세요. 87페이지. 4번 보자. 4번. 풀어보세요. 6개월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이 각도가 1초래. 이 각도는 지금 뭐예요? 연주 시차예요? 시차예요? 얘는 시차야. 그러면 연주 시차는 얼마예요? 요거의 절반이죠? 0.5초가 돼야 된다는 거를 일단 옆에다가 그림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왜? 헷갈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고 나서 연주 시차를 물어보거든. 연주시차는 요거의 절반이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말고. 그럼 기억. 연주시차는 1초다. 이렇게 함정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틀렸다. 왜? 연주시차는 절반이야. 자, 그럼 거리가 얼마냐? 연주시차분의 1. 이 거리야. 또는 이거 곱하기 거리가 항상 1이 나와야 돼. 그럼 거리는 얼마야? 10이 아니라 2파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멀리 있는 별. 거리가 멀리 있는 별은 시차는 작아져야 되겠죠. 이것이 맞는 거지. 되지? 어때? 서진아? 어, 좋아요. 자, 5번. 별 S까지의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진다면, 자, 지금 S까지의 연주 시차가 얼마였어요? 연주 시차가 지금 0.5초였거든? 그럼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진대. 어떤 관계 있다? 거리와 연주 시차와의 관계는 곱해서 1이 되는 거야. 거리가 두 배가 돼? 그럼 연주 시차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연주 시차는 이거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각도는 2분의 1. 0.25초. 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해. 어. 자, 6번. 어느 별의 연주시차가 2초래. 그럼 거리가 얼마니? 연주시차 곱하기 거리가 항상 얼마야? 1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거리 얼마야? 2분의 1이 돼야 되냐? 0.5파생. 그 다음에 4배 더 먼 별의 연주시차는 얼마냐?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 지구에서 어떤 별을 봤는데 이 S라는 별을 봤어. 이 S라는 별을 봤더니 연주시차가 얼마라는 거야? 2초라는 거 아니야, 2초. 근데 이 별보다 4배 멀리 있는 별. 이 거리가 4배 더 멀리 있는 별의 연주시차 얼마냐? 요거라는 거거든. 그림으로 하니까 쉽죠. 거리가 4배 멀어지면 자, 거리가 4배 멀어지면 연주시차는 어떻게 돼야 돼? 그거의 4분의 1이 돼야 되죠. 2초에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2초라는 연주시차의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0.5초가 되는 거지. 돼요? 어, 좋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뒷장에서 89페이지 봐요. 89페이지. 실력 탄탄 문제 볼게요. 89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30초 줄게요. 정답을 써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풀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 배경별이 나오죠, 배경별. 일정한 간격으로 관측했대요. 그럼 뭐냐면, 가에서 나를 갈 때의 시간 간격과 나에서 다로 갔을 때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 A라는 별을 보세요. A라는 별이 B의 왼쪽에, B의 왼쪽에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B의 오른쪽에 이만큼 떨어진 거죠. 지금 B의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된 거야? B의 왼쪽으로 다시 또 온 거잖아. 처음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움직인 건 누구야? A가 움직인 거지. 이거를 하나의 그림에다 여기 첫 번째 그림에다가 다 그려보면 A는 여기 있다가 B의 0.3, 0.03 여기까지 A는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온 거죠. 그 그림이 첫 번째 때는 B의 왼쪽으로 0.07초만큼 떨어져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B의 오른쪽으로 0.03초 치우쳐 있다가 다시 또 6개월이 지나니까 B의 왼쪽으로 0.07초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여기 B가 있으면 A는 이 B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0.07초만큼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0.03초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B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B가 뭐가 되는 거야? 배경별이 된다고요. 따라서 배경별은 B가 배경별이 되는 거고, 그럼 A의 시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시차는. 전체 시차는 0.1초죠. 그러면 A의 연주 시차는 얼마예요? 그의 절반 0.05초죠. 그러면 A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파섹이 되는 거죠. 왜? 곱해서 1이 되면 된다니까? 됐어? 따라서
1년 뒤에 관측한 게 아니라 가와 나는 6개월 뒤죠. 6개월 후고요. A의 연주시차는 0.1이 아니라 0.05초가 더해야 되고 거리는 28색이 된다. 배경별이라는 건 각도가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됐어? 민우 질문. 어, 별이 108색보다 그럼 멀리 있으면 어떻게 측정하냐?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방식이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별의 이제 밝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요.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해요. 뭐,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일단 108색 이상의 별은 우리가, 어, 연주차로 구하지는 않는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지? 얘들아?